각 은행별로 들어가 보면 경제연구소가 있어요. 그냥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PB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부자 보고서에서 뭐 이런 걸 봤다. 그래서 뭐 이런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하반기도 끝나고 고민권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번에 은행과 은행 최종 합격한 지원생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짤막하게 할게요. 이분도 이제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는데 상반기 때 떨어져서 이제 그 이후에 하반기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좀 알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상반기 끝나고 좀 많이 허탈했을 텐데 뭐 어떻게 좀 준비했어요? 상반기 끝나고 몇 월 때부터? 저는 상반기가 끝나고 일단 한 1, 2주는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필기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초보 지원생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는데 네. 뭐 어떻게 좀 공부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상반기랑 하반기를 보면서 좀 트렌드가 되게 달라졌다고 느끼는데, 근데 상반기 때는 기업은행은 이제 NCS랑 테셈이랑 이제 금융상식만 보면 된다. 그리고 또 신한은행은 뭐 NCS랑 매경만 보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했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하반기가 되고 나니까는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달라졌어. 네네. 그래가지고 뭐 어느 하나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NCS랑 경영, 경제, 이제 재무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뭐야? 겁나 많이 해야 되네? 네, 네. 그래가지고 진짜 총체적으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부터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상반기하고 하반기 사이에는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공기업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에. 실명 말해도 돼요? 얘기해. 인강. 네, 그 전수환 선생님이라고 그 PPL 아닙니다. 경영학 쪽에 되게 유명하신 강사님이 계신데 그분 거 경영학 개론을 들었어요. 이게 통합전공 통합전공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듣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강을 한번 돌렸었고, 이 이후에 뭐 추가로 뭐 복습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되게 막 암기 같은 거를 쉽게 잘 알려주셔서 뭐 실제로 이게 막 실제로 이번에 뭐 경영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이분이 알려주신 거가 기억이 나서 맞춘 문제들도 조금 있었어요. 실제로? 네네, 실제로. 그만큼 도움이 됐다? 네네, 그만큼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공기업 썼어? 공기업은 하나도 안 썼어요. 뭐야? 실제로 하반기 돼보고 나니까 약간 공기업이랑 은행이랑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달라? 네,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썼다. 은행에만 집중을 하고 공기업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경영학 그걸로 들었고 네. 또 다른 거는? 경영학은 이걸로 들었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 인강을 뭐 들으실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꼭 매경 테스트 뒤에 경영 부분이라도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영 부분 시간 없는 사람들은? 네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셨으면 그리고 좋겠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경제 부분은 상반기 때 테셋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 번, 저는 에듀윌 테셋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미시경제가 조금 약해서 그 유튜브에서 미시경제 치면은 강두성 선생님이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해주시는 강의 조금씩 보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도움이 많이 됐고 확실히? 네, 확실히 도움 많이 됐었고, 근데 사실 테셋은 미시보다는 거시 부분이 조금 은행 NCS에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거시를 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약간 자기한테 맞는 강사님 찾아서 인강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에 그런 강의들 치면은 나오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어느 강사 추천해 줄 거야? 저는 강두성 선생님 강추합니다. PPL 아닙니다. 연락 주세요. 네. 우리 협찬 받습니다. 약간 이 댓글에도 보면 무료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 되게 이런 댓글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 똑같이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네네. 되게 회계사 강의 해주시는 분인데 되게 약간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경제 쪽에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쉽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책 같은 거는 뭐 봤어요? 저는 테셋은 에듀윌 테셋을 한번 돌렸고, 그 다음에 테셋 완전 정복이라고 그 한경에서 아예 낸 게 있어요. 이거는 문제만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걸 상반기 때 풀어보고 하반기 때는 이제 그동안 틀렸던 부분만 한 번씩 계속 돌려봤어요. 재복습? 네네.
경영 뭐 상식이나 그런 거는 경영 상식 같은 거는 금융 상식이나 네, 금융 상식 같은 거는 일단 상반기 떨어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뉴스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상반기 때는 뉴스 기사 이런 걸 진짜 안 찾아봐서 약간 그런 쪽에 조금 상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맨날 아이패드로 뉴스 기사 보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 또 모르는 용어들 찾아놓으면서 정리해놓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책은 에듀크라운 네, 에듀크라운에서 나온 금융 일반 상식 이 책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쉽게 보실 때 되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니면 혼잡에서 나온 한 권으로 완성하는 경제 금융 시사 상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좀 두껍고 약간 아 여기 가져온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이 책은 집에 있어? 네 집에 왜 있어요. 안 갖고 왔어? 이 책은 혹시라도 제가 한번 볼까봐 아 한번 볼까봐 네네 집에 냅뒀거든요. 근데 음. 이게 혼잡 사이트에서만 파는 책인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렇구나. 그 뭐라고 해야지 용어랑 그 뉴스 기사를 따다가 나서 이제 실제로 조금 적용해보기에 좋은 약간 그런 책이어서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조금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랑 조금 달라졌다고 느낀 게 이제 하반기에서는 재무 쪽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하 이제 뭐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이라던가 뭐 옵션 쪽에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거의 개념 기본 개념들은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개념 정도만 네, 기본 개념 너무 정도. 깊게까지는 네, 말고 깊게까지는 조금 솔직히 그렇게 많이 문제가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전에 자격증을 공부한 거에서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어서 따로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아 네, 그래도 너무 깊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너무 깊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너무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알아두시면은 몇 문제 맞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또 따로 한 거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 이거는 필기랑 그리고 또 면접에 더 그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뉴스 기사 보는 거는 당연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그 팟캐스트 들었을 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 맨날 네, 들었다. 맨날 들으니까는 약간 제가 뉴스 기사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약간 이 기자님이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근데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조금 볼 수도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각 은행별로 들어가 보면 경제연구소가 있어요. 뭐 국민은행, 뭐 KB 지식비타민, 뭐 하나금융경제연구소, 뭐 IBK 경제클리프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거 틈틈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뭐 거시적인 동향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뭐 여기 나온 멘트를 조금 활용해서 써먹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써먹은 건 아니었는데 뭐 KB 국민에서 나온 뭐 부자 연구소 아닌데 부자 보고서가 있거든요. 부자 보고서가 매년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PB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부자 보고서에서 뭐 이런 걸 봤다. 그래서 뭐 이런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고객에게 어떤 뭐 투자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런 식으로 네, 나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신한은행도 보통 사람 보고서를 매년 내니까 뭐 보통 사람 보고서에 나온 수치들을 몇 개를 중요한 거를 뭐 기억을 해놨다가 뭐 면접 때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 그런 거는. 네네. 또 그리고 또 NCS는 저도 사실 근데 NCS를 엄청 막 많이 공부한 건 아니어서 제 방식이 맞다고는 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일단 기본서를 한 권 풀어봤고 이제 그 다음에 신한 피셋을 한번 풀었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 때는 그냥 앞에 부분만 풀고 뒤에 어려운 부분은 안 풀었었거든요. 왜?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었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공부하느라 이제 앞에 부분만 풀어보고 뒤에 부분을 안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부터 그 뒤에 부분을 풀어보기 시작했고 이제 뭐 NCS도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언어적인 부분은 솔직히 단기간에 해서 느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인 그 저는 자료 해석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부족한 부분으로 팔아. 네네 본인에게.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음.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약간 뭐 자료 해석 중에서도 사실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안 되는 거는 저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왜냐면은 그 NCS는 약간 버리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스터디 같은 건 안 했어요? 스터디 같은 거는 음, 평소에는 따로 하지는 않았고 왜 안 했어? 아, 이거 보니까 되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많이는 안 왔어요. 되게 많이 왔네. 스터디는 평소에는 하진 않았고 이제 음, 면접 준비하면서 뭐 어디 기업 붙으면은 음. 뭐 그 기업 이렇게 같이 스터디하고 그랬었어요. 음, 그러니까 스터디부에서 좀 도움이 됐어요? 그런 스터디가? 그런 스터디가 사실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또 스터디원도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어떤 스터디를 가면은 사실 시간 낭비라고 느낄 때도 있고 나만 정보를 준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해보신 분들과 같이 스터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려우니까. 그쵸? 사실. 근데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네네. 싶은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첫 번째로는 자소서는 꼭 미리 에피소드라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반기 때 그나마 수월했던 게 자소서를 미리 정리를 해놓고 뭐 이런 게 나올 때는 이런 에피소드를 쓰고 뭐 내가 강조할 부분은 이런 점이다.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필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필기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그 금융 상식책을 많이 사시는데 이제는 금융 상식을 달달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그걸 넘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부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어려워졌네? 네, 더 그럼 어려워져. 더 빡세졌대요. 어떻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뭐 신문 같은 부분도 조금 뭐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뭐 평소에 뭐 시사 상식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 신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다양한 분야를 읽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다양한 시간이 되신다면. 시간이 된다면.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네. 모두들 국민권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길 바라며 네, 모두들 화이팅 하셨으면 화이팅.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또 생각한 게 또 있어. 네네. 끝났어. 해. 자연스럽게 너무 좋아. 토마토 토크인가? 아 저 진짜 이번에 TMI 좋아. 그냥 상반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생각을 한 게 진짜 자소서가 최종 면접까지 이어진다는 걸 되게 진짜 많이 느꼈어요. 맞아. 막 최종면 특히 그러니까 적부가 많긴 한데 네, 적부가 많긴 하지만 하지만 자소를 네네 그래도 마지막에 자소서를 보시고 이제 임원분들도 자소서를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보통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그래도 한번 들춰보시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꽂히는 키워드를 보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자소서는 복분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기업에 네네 대해서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정말 많이 알아보고 네 알아보고 이 기업이 지금 중점적으로 뭐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뭐 앞으로 뭐 약간 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약간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네 모두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진짜 끝났지? 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그리고 하나 더 있대. 안 끝났어. 아 자꾸 이제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취업 준비를 하시면은 오픈 카톡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맞아, 이제 맞아. 그런 거에서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보면은 뭐 금융권에서도 뭐 누구는 뭐
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신다, 뭐 누구는 어떤 책으로 공부한다, 누구는 뭘로 공부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자기 속도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지 이제 남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는 뭐 하기 때문에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까 걔네들은? 그 사람들 심리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 남들도 같이 불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 아니면은 사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근데 아무튼 그런 어그로꾼들의 신경 쓰지 말고 음. 그냥 자기가 준비하던 대로 그냥 그 속도로만 계속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들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아 오빠가? 근데 저는 오픈 카톡방에 그래서 들어갔다가 자주 나왔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네, 들어갔다 나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필요한 정보만 뭐 딱 얻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금융 상식 관련해서 뭐 파일 뿌려주시면은 그런 것만 쏙쏙 얻고 약- 이기적이네. 약간 그런 것만 쏙쏙 얻고 그냥 뭐 다른 뭐 어그로 같은 대화는 그냥 무시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도 보면은 뭐 자기 뭐 본인들끼리 굉장히 싸우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 이게 맞다, 뭐 저게 맞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런 말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 네, 자기 믿어라. 자신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음.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시고 음. 내가 이것만은 끝내겠다라고 목표를 가지시고 상반기를 준비하시면은 그런 어그로는 훨씬 쉽게 무시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끝이야. 너무 진짜 끝이야. 별게 없는데 아니, 꼭 이게 말씀드리고 별거 아니라 싶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야. 왜냐면 저도 그런 오픈 카톡방을 보면서 항상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약간 그 사람들 말이 정답이 아니고 사실 어떤 오픈 카톡방을 들어가나 약간 네임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지, 그런 분들이 꼭 있으니까는 뭐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은 정답인 것 같고 그지. 그러니까는 막 다른 분들이 약간 맹신을 하고 카톡만 보는 거 같아. 걔네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고 자기만의 속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